안녕하세요. 윤땅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프롤로그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파트 1, 첫 번째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딩북 읽는 책 같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의 길이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소 짧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재정립할 것. 1950년대 전 세계 천문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쟁점은 우주의 생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상태로 영원하다는 것이 정상상태 우주론이고, 우주가 과거 어느 시점의 한순간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폭발설, 즉 빅뱅설이다. 그런데 대폭발설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원 허블이 주장하였다. 허블은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폭발에 의한 우주 생성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허블의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주장에 의해 대폭발설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대폭발 시에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던 전자기파의 발견으로 이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만일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고서라도 그걸 혼자서 조용히 알고 지냈다면 어땠을까? 물론 허블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와 똑같은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허블이 자신의 의견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지구의 생성 과정에 대한 첫 단추가 더 쉽게 풀린 것은 분명하다. 허블과 같은 세기에 발견 혹은 발명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자아를 재정립하는 긍정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아에 대한 재정립의 시간이 없다면 그는 정체되고 말 것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정체된 곳이 특징을 알 수 있다. 그곳은 분명히 복잡하고 난해한 지정학적인 문제를 지녔고, 또한 운전석에 앉은 이들이 배려와 부족과 짜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의 문제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결과가 도로 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이리 막혀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이구만. 명절이나 연휴 기간이면 이렇게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갇혀서 푸념을 늘어놓는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시급하게 지녀야 할 것은 인내일 것이다. 참지 않고 화를 내면 낼수록 머리만 아프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체된 구간이 없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그들 각자의 자아에 대한 재정립에서 출발한다. 운전자도 국가기관도 자기 자신들의 자아에 대한 재정립이 없다면 현재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아를 재정립하는 것은 긍정의 순기능이다. 긍정하는 사람의 자아를 재정립하는다는 걸 망설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일도 머뭇거리지 않는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가? 그들은 자아를 재정립하는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절대로 자아를 재정립하기 싫다고 도리질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누군가 말해주면 화를 내고 만다. 내가 뭐가 어때서 뭘 바꾸란 말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고착된 생각과 습관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습관과 생각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도벽이 있는데 자아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물건을 훔치면서 살 것이다. 매사에 소심한 사람이라면 자아를 재정립하는 한 절대로 적극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어떤 걸 지녔냐에 매우 민감하다. 구식 휴대폰을 지닌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 구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다. 인간은 어떤 물건을 지녔냐에 따라 규정되어서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와는 다르게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자신에게 잘못된 것, 모자란 면이 있다면 자아를 재정립하라. 아니, 모든 인간인 잘못된 것, 모자란 면을 다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자아를 재정립해야만 한다. 이것이 실질적인 충고다. 끊임없는 자아 재정립이야말로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네,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종결이 됐네요. 네, 자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나를 응시한다. 두 번째는 현재의 나를 관찰한다. 세 번째는 미래의 나를 설계한다. 이 간단한 세 가지니까 꼭 지켜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아를 재정립한다는 게 정말 생소하면서도 어렵죠. 아마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실행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꼭 이거를 현실로 옮겨서 한번 자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